아니 그래픽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으로 오버워치를 100프레임을 넘긴다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얼마 전에 에슬론 3000G를 리뷰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성능에 좀 놀랐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구매 가능한 가장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진 CPU 중에 하나인 라이젠 5 2400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라이젠 피카소 3400G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2400G를 리뷰한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2400G나 3400G나 내장 그래픽은 동일하게 라데온 베가 12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굳이 더 비싼 3400G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에 리뷰했었던 에슬론 3000G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이 베가 3인데요. 그래픽 코어 개수가 3개였습니다. 라이젠 5 2400G는 그래픽 코어가 11개인데요. 그러면 과연 에슬론 3000G 대비해가지고 약 4배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2400G로 외장 그래픽 없이 내장 그래픽으로만 어느 정도까지 게임을 돌릴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순서는 순정 상태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영상 뒷부분에 오버클럭을 최대한 진행을 하고도 동일하게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먼저 CPU 떼기 전에 위에 서머를 먼저 좀 제거를 해주고요. 바를 들어 올려서 CPU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이젠 2400G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 장착이 잘 끝났고요. 그리고 위에는 서멀 한 방울 떨어준 다음에 다시 쿨러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CPU 핀 꼽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CPU 장착을 완료를 했는데요. 먼저 항상 진행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입니다. 타스 점수는 2858점, 타스 점수는 1154점으로 그래픽 점수가 모두 하위 점수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멀티스레드에서 1781점을 기록을 해서 i7 7700K보다 약 700점가량 못 미치는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모든 게임은 항상 그랬듯이 풀 HD 해상도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픽 옵션은 2가지씩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오버워치는 높은 옵션에 평균 약 57프레임 수준, 그리고 낮은 옵션에서는 평균 약 71프레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최저업으로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버 전부터 이 정도면은 벌써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디아블로입니다. 옵션은 높음에서 평균 46프레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약간 무리가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최저업으로도 돌려봤습니다. 최저업에서는 평균 약 70프레임 수준을 보여줘서 상당히 프레임이 올라갔습니다. 디아블로 역시 최저업으로는 좀 할만하겠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리고 마지막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먼저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요, 평균 약 38프레임 수준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리뷰했었던 에슬론 3000G와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프레임은 2배 정도를 꼽아주는데요. 최저업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47프레임 수준으로 무려 10프레임가량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의 인내심을 가진다면 어찌어찌 해볼 수는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무리 없이 즐기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사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게 알려진 발적화 게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것보다 다른 게임들이 꽤 프레임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만 봐도 생각보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괜찮은데 싶었는데 오버클럭 후에 테스트할 때는 와 대박이다 이 소리를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고로 오버클럭은 CPU는 4GHz, 램은 3200MHz에 램 타이밍은 16, 18, 18, 36으로 세팅을 했고요. 내장 그래픽은 1500MHz로 오버클럭을 했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에 할당되는 그래픽 메모리는 3GB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테스트 결과 보여드릴게요. 타스 점수는 3845점, 그리고 타스 점수는 1525점으로 둘 다 점수가 오버 전보다 30% 넘게 올랐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램 오버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 데다가 내장 그래픽도 1250MHz 기본 클럭에서 1500MHz로 오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멀티스레드에서 1824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CPU는 오버 전에도 부스트 클럭이 3.9GHz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4GHz로 오버클럭을 한 게 큰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CPU 벤치인 시네벤치는 성능 향상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버워치는 높은 옵션에 평균 약 78프레임 수준, 그리고 낮은 옵션에서는 평균 약 105프레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대박 맞지 않아요? 높음으로 해도 게임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낮은 옵션에서는 정말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디아블로입니다. 옵션은 높음에서 평균 약 75프레임 수준인데요. 디아블로도 오버워치랑 비슷한 수준으로 프레임이 나오네요. 하위 1%도 45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프레임 방어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저옵으로도 돌려봤는데요. 최저옵에서는 평균 약 95프레임 수준을 보여줘서 역시나 프레임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디아블로도 높은 옵션으로 진행해도 플레이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그랬듯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오버 전 국민 옵션에서 평균 약 38프레임이 나왔었는데 오버 후에는 50프레임을 넘겼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이 정도면은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그리고 최저옵으로 진행했던 결과에서는 57프레임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궤적화 게임에서 아무리 최저옵이지만 내장 그래픽으로 이 정도면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라이젠 5 2400G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몇 년 전에 ATI를 인수를 하면서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AMD가 이제 라이젠 시대에 비로소 그 꽃을 피워내는 것 같아서 오랜 AMD 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격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메인스트림급의 그래픽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APU가 나올까 하는 물음에는 아직은 다시 물음표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도 성능이 나오려면은 그래픽 메모리처럼 아주 고클럭을 가진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시스템 메모리에서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APU의 입장에서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래픽 유닛을 더 한정된 공간에 많이 집어 넣으려면은 다음 세대로서의 공정 발전이 필수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걸음들이 모여서 한 번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독보적인 수준의 APU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와, 진짜 근데 APU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 정도 나오면은 진짜 대박이긴 하다.